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요즘 강남권 재건축, 재개발 정말 꽉 막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바로 코앞에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최종 인허가를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크게 보면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흔히들 아시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 또 동남권 국제교류 복합지구 모두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집값에 워낙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고 정책을 이해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저희와 오늘도 함께 하시죠. 바로 출발합니다. 함께할 분 바로 모셔봐야 될 것 같아요.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분께 성공 투자 전략도 배워보고요.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투자 전략 점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바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에 참여하시는 방법, 양팔석 대표 소통하는 방법,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상담 도와드릴게요. 서울전화 02-2077-6355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고민되는 내용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3-3366-8290번 문자 창구도 활짝 열어두도록 할게요. 먼저 고민 해결 전에 대표님께 한번 투자에 대한 조언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저희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어떻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까요? 도시재생사업, 정말 이 혼란스러운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도시재생은 그야말로 오래된 또 낙후된 이런 지역들을 새롭게 이제 리뉴얼했을 때 단순히 부분적으로 개축을 해도 재생사업이 되고 전면적으로 수복, 그러니까 전면 철거를 하고 새롭게 지어도 재생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재생사업이고 또 어떻게 해야 재생사업이며, 특히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돈 되는 곳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 정말 궁금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면서도 이 도시재생사업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 거기 그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보면 4개 유형의 쉽게 사업지가 있는데, 이러한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적용되는 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정말 특히 일반인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에서도 실제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실제로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많은 분들이 이 도시재생 사업을 잘못 강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도시재생에 관련된 이제 책이 이제 곧 출간이 될 것인데요. 보면은 도시재생에 대한 투자의 포인트와 방향성을 집중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다면은 도시재생 사업을 과연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이냐? 특히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제가 약 한 5회 내지는 6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진행을 할 것인데, 오늘 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서울에는 크게 놓으면은 도시경제 기반형이라고 있죠. 도시경제 기반형이 있고 근린재생형입니다. 도시경제 기반형, 여기는 그냥 쉽게 말해서 투자처가 아니다. 여기는 이제 투자처가 아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러면 중심지 시가지형, 중심지 시가지형과 일반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주거형이다. 주거형이면 일반적으로 투자처예요, 아니에요? 바로 투자처가 되겠죠. 투자처로는 맞다. 투자처로는. 중심지 시가지형은, 중심지 시가지에는 투자처로 자, 사안별로 다르다. 사안별로 되는 경우도 있고 사안별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뭐냐면 이런 중심 지역은 기간 산업,
기간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 중심지 시가지형은 상업 그리고 업무 중심지가 일반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형에는 주거, 노후된, 그것도 노후된 주거 중심형이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조금 빨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렇다면은 이 특성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특성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서울형 도시사업 재생의 유형을 한번 보여요. 유형을 보면은 일자리 거점 육성형. 여기는 기간산업이라고 그랬죠. 기간산업. 기간산업에서 산단 우리가 보면은 그 산업 이런 그 지역 그리고 특히 이런 공공기관 이적지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지역들이 되기 때문에 기간산업에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심지 시가지형,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과 우리 동네 살리기. 자, 우리 동네 살리기도 여기도 투자처가 될 수는 없겠죠. 물론 소규모 노후된 저층 주거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개량형. 요 근래 들어와가지고 뭐 예를 들면 골목길을 새롭게 한다든가 또 정말 이게 슬럼화돼 가지고 상당히 우범화될 수 있는 곳에 페인트로 정말 예쁜 그림을 그려갖고 그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는 또 조명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밝은 동네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심지 시가지형, 일반 근린형 그리고 주거지 지원형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 사업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역 상권이라든가 골목 상권, 즉 근린 우리가 보면은 CU라든가 이런 그 편의점들이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이 골목 상권 안에 이제 존재를 하고 중심지 뭐 쉽게 말씀드릴게요. 뭐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가 있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지역 중심 상권에 이제 보통 있게 되죠. 그게 바로 중심지 시가지형,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은 주거 저층 밀집 지역이 되겠어요. 제가 단순히 어떤 그 마켓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었다 해서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경우 예를 들면 지방에 가면은 한적한 곳에 대형 그런 그 슈퍼마켓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서울형 도심 재생 사업일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특화해서 그 방향성을 가져가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그렇다면은 서울형 도시재생 유형에서 특히 기반시설을 도입할 때 이 기반시설을 도입하고 그리고 이 면적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냐 50만 제곱미터, 50만 제곱미터면 약 17만 평 정도가 되겠죠. 중심지 시가지형 여기는 뭐 아예 고려를 하지 말아야 되고 다만 우리가 도시재생이 뭐야라고 할 때 이러한 것들이 있어. 도시경제 기반형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할 때 단순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중심지 시가형이나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에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20만 제곱미터, 20만 제곱미터면은 20만 제곱미터. 자, 20만 제곱미터면은 약 6만 평 정도가 되겠죠. 6만 몇천 평 될 것이고 여기 저 일반 근린형은 3만 평에서부터 약 4만 평 정도 되는 이런 4만 5천 평 정도가 되겠고요. 주거지 지원형은 만 한 6, 7천 평에서부터 3만 평까지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그 몇 평 하니까 요즘은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이제 그 계량화가 이제 표준화가 됐죠. 평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40, 50대 이후의 분들은 몇 평 하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우리 동네 살리기가 또 있겠죠. 그래서 중심지 시가지형이나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 특성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서울형 도시재생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특히 이 생활 중심지 특화형. 자,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경제 기반형이 있다고. 요거는 기간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간산업 그리고 중심지 시가지형. 자,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의 이 박스가 돼 있는 이 중심인데 기간산업은 일반적으로 창동상해라든가 서울역 중심이라든가 영등포라든가 또 지벨리라 해서 구로
지밸리, 구로 디지털 단지 같은 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중심지 시가 지형은 세운상가, 그리고 도성의 한복판, 용산 전자상가, 마장동, 요즘 핫한 지역이죠. 청량리. 예, 이런 지역들이 바로 중심지 시가 지형입니다. 그러면 언제 지정됐냐? 여기 지정된 연도가 다 표시가 돼 있죠. 예, 그렇게 되고 일반 근린형은 뉴타운에서 해지된 창신 승인 지역, 그리고 균촉지구에서 해지된 가리봉 지역, 정말 용산 지역에서도 낙후된 해방촌 지역, 자, 공업 지역이면서도 앞으로의 기대 가치가 큰 성수 지역, 과거에 활성화된 상업 지역이었다. 요 근래 상당 부분 홍대 상권에 뺏겼던 신촌 지역, 그리고 8호선 연장 노선 한강변에 있으면서도 앞으로의 기대 가치가 큰 암사 지역. 자, 뉴타운의 주변에 5개나 붙어 있으면서도 그 가치가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장이 지역 등이 바로 이들 일반 근린형. 창동이라든가 특히 천연 충현동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심 재생 시범 지역은 아니고 도시 재생 지역으로 이제 활성화 지역으로 돼서 계속 주민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동구에 있는 송정동이라든가 사당동, 그리고 성내동, 이 사근동 같은 데가 이제 앞으로의 그 근린 재생형으로서의 기대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역이 있겠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특히 제가 박스 친 여기는 뭐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거 사업은.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언제? 2015년에 이제 제정된 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은 어디 법에 근거한다?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데 2003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그 이외에 도시활력 증진 사업이라든가 샛들마을 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개별 관련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라든가 투자 수익에 대한 것이라든가 또 투자의 방법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개별법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특히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개별법에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특별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정법, 이런 그 여러 가지 법, 거기다가 좀 더 세분화돼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빈집 및 소규모에 관련된 특별법이 또 있죠. 바로 이 특례법인데 이 특별법 자체가 이제 앞으로 상당 부분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그리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이런 개별법에 따라서 상당 부분 사업성이라든가 또 투자의 포인트를 달리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들에서 이 많은 대상지가 있고 또 골목길 재생 사업들이 있고 이런 많은 지역들이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어떤 것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또 안정적으로 나의 어떤 목표점을 가져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다음 시리즈에 계속적으로 이제 강의를 해 드릴 것이고요. 이거에 맞춰서 앞으로의 그런 기대 가치가 더 크게 높여질 수 있는데요.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고 또 아니면은 좀 더 궁금해서 개별 상담이 필요하면은 세미나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진행하니까요. 오셔서 세미나를 통해서 무료 상담까지 진행하시면은 정말 부동산에 관련된 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방법과 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소득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자 아빠가 서울형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고요. 혹시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이해 조금 안 되는 점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너무 많이 기다리셨던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면서 부자아빠가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실시간 상담 받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5번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013-3366-8290번입니다. 날씨 너무 덥습니다. 혼자 손품 발품 팔지 마시고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셔서 함께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락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문자부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화면으로 열어볼게요. 뒷번호 2312님 문자 보내주셨네요. 면적 76제곱미터 신림 현대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3억 원대 매수했는데 최근 서울이 다 올라선지 매매가가 4억 중반으로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된 김에 주변 재개발 호재까지 기다려볼까 싶은데 한편으론 주차난이 너무 심해서 매도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언제 매도하는 게 제일 괜찮을까요? 라고 실시간으로 문자가 접수됐습니다. 첫 번째 문자 열어봤는데요. 일단 시청자님이 투자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보신 것 같은데 주차난이 너무 심해서 매도를 해보는 것까지 고려 중인데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지 부자아빠께 여쭤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언제쯤 매도해볼까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언제 매도할까? 먼저 매도를 한다는 말은 앞으로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어떻게 오는가를 우선 먼저 짚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순서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이곳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인데 여기는 27년 차 1993년에 입주를 한 약 1600세대 정도 되는 이런 아파트입니다. 주로 이제 소형 아파트 중심이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3억에 매수를 해서 4억 중반이 됐어요. 정말 투자는 적당히 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약 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그런 대로 잘 하셨어요. 근데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걸 팔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이제 궁금한 것이잖아요.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만 가면은 이제 신림역이에요. 여기 2호선 신림역이고 그리고 서울대가 이제 가까이 있어서 요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보면 평당 약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가격이 형성되는데 그러면 이 아파트만 가격이 높으냐?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여기 센트레빌도 있고 뭐 이런 아파트들인데 아파트의 가격대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비슷하다. 그러면 지금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조금 더 표시를 조금 해볼까요? 조금 더 올라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같은 경우, 자,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바로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신림 재정비, 자, 1구역이 있고 2구역이 있고 이쪽에 3구역. 자, 1구역, 2구역, 자, 3구역이 있는데, 자, 3구역이 있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인데 1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자, 관리처분 단계다. 관리처분이 뭐다? 관리처분은 뭐다? 가로하면 2주 단계다. 자, 2주 단계면은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나오겠죠. 여기 또 어떻다? 똑같다. 거의 비슷하게 간다.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관리처분 단계가 여기와 여기는 2구역, 3구역. 자, 1구역 같은 경우는 2구역, 3구역이 관리처분 단계고 1구역은 조합 설립 단계입니다. 조합 설립 단계인데 단지가 크죠. 여기는 1,500세대 이상이 되고 단지가 조합 원수가 한 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2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1,500세대 정도 곧 이제 보통 보면 여기가 1구역이 2배 1구역의 절반이 2구역, 2구역의 절반이 3구역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2구역이 좀 잘못 썼네요. 2구역이 약 한 1,480세대 정도 롯데 캐슬이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가 720명밖에 되지 않는다. 조합원 수가 사업성은 상당 부분 좋다. 그리고 3구역은 약 700세대 정도의 520세대 조합원 수가 2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이주들을 나오게 되면은 현재 약 한 1,000 임차인까지 포함하면 1,800에서 2,000세대 정도가 이제 이주를 주변으로 나오게 되면 소유자들이 조합원인 경우는 여기 조합원인 경우는 주변에 이제 많은 이 아파트들을 대체 매물로 이제 사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그 재정비 촉진 지구에 뭐다?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자 신림 재정비 촉진 지구. 자 촉진 지구에 이주를 노려라. 이주를 두 번째는 경전철이 지금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경전철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전철이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있고 재정비 촉진 지구에 첫 번째 신림 이주를 노려라. 두 번째는 경전철이 아마 2021년 내지 2022년 조금 요즘 보통 늦으니까요. 2022년 정도에 개통을 하게 되면은 경전철 개통 시기가 이제 보통 2022년 전후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보시면은 신림봉천 터널 아주 유명한 정체 지역이죠. 이곳이 정체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경전철은 이렇게 움직여서 바로 이제 여의도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인데 여의도 색강까지 가게 되죠. 이 경전철이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이 신림 봉천 터널 또한 마찬가지로 내년 말 내지 내후년 초에 개통이 되죠. 그래서 터널 개통, 바로 신림 봉천 터널 개통이 임박해 있다. 2020년 말 정도. 그러면 자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올해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의 2구역, 3구역이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다. 그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터널 개통이 내년 말 내지 내후년 그리고 경전철이 또 2022년에 개통이 된다고 하면은 이 주변 지역이 여러 가지의 이슈가 또 호재가 그대로 맞물리기 때문에 어떻다? 가격은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자, 상승으로 턴을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저는 보유하시라. 당분간 실입주자들이니까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투자 상승분까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도를 하기보다는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거주를 하시면서 매도의 것들은 약 한 3년 뒤로 보시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정의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신림 현대아파트 주변에 크게 3가지 정도 호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아빠는 조금 더 거주를 하시고 3년 정도 후에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랐을 때 매도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성공적인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문자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문자도 빨리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뒷번호 7879님입니다. 노후 대비용으로 강남대로 인근 원룸 다세대 주택 2채를 보유 중입니다. 공실 걱정도 없고 꾸준히 월세를 받고 있지만 생각보다 매매가가 안 올라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6년 전에 1억 6천에 매수했고 월세는 각 7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수익률이 괜찮은 편일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실시간으로 문자 접수해 주셨습니다. 조금 새로운 고민이 들어왔습니다. 노후 대비용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데 계속 보유해도 좋을까라는 한번 고민이 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정도 수익이면은 괜찮지 않아요? 보통 1년 총 수입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고 그것도 보증금을 빼고 나면은 뭐 실제 투자비는 1억 한 3, 4천 거기다 대출을 만약에 활용했다가 하면 더 수익률이 높아질 건데 이렇게 되면은 수익률이 7, 8% 되는데 높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보유를 하셔도 좋은데 매도를 굳이 뭐 어떤 것들을 하신다라면 이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 어디에 투자했느냐 이 강남대로도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강남대로도 지역적인 어떤 특성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제가 조금 짚어보려고 하니까 여기 지금 저 펜이 지금 좀 없어졌어요. 근데 네. 지금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강남대로냐면 신사역 바로 한남대교 남단서부터 어디까지 바로
양재동 끝단 염곡 사거리까지 보통 강남대로라고 하는데 이 강남대로에 어디 지역에 투자를 했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포인트는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느냐 아니면은 강남역 이남이냐 아니면 강남역 이북쪽이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상당 부분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현재 이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에 투자를 했느냐 아니면 이 남쪽에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같은 강남대로라고 해도 현재 누가 뭐라 그래도 자, 이 강남역서부터 이 삼성역까지 여기는 대한민국의 강남의 30년 먹거리를 이제 가져온 곳입니다. 이 테헤란로라고 하는 유명한 이곳은 현재도 그렇고 당분간은 이 테헤란로의 이 명성은 최상위권에 있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동산 투자죠. 부동산 투자는 현재가 아니고 뭐다? 미래의 가치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고층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는 이 테헤란로에 내가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앞으로 변화가 모색이 되는 곳에 투자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 다르죠. 무슨 소리냐면 이미 신분당선을 중심으로 해서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면서 양재역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 주변 지역이라든가 테헤란로는 가격 상승이 어떻다? 가격 상승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가격대가. 자, 현재 신분당선이 어디다? 신논현역, 논현역, 신사역까지 연장 노선이 계속 공사 중입니다. 이게 언제? 2022년에 개통이 되죠. 이 개통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간다? 자, 이게 용산역으로 가게 되죠. 용산으로. 그러면 지금 이러한 가치들에서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변화되는 즉 더블 역세권 여기는 9호선 라인이고 여기는 7호선 라인이고 여기는 3호선 라인입니다. 이것들이 더블 역세권으로 변화되는 이 주변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아래쪽에 내가 이미 고층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온 곳에 투자할 것이냐. 이것은 바로 답이 나와 있죠. 부동산은요. 이미 올라버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오를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이냐 위쪽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은 실제로 그렇다면 저는 이제 바로 이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투자의 포인트들을 잡아갈 때, 자, 테헤란로가 있고 이미 이 주변 지역에 많은 고층 건물들이 있는 것보다는 경험을 해보셔서 신논현역이 바로 연장 노선이 개통이 될 때에 이 언주역서부터 바로 신논현역 내지는 경복 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정말 어떻게 변화됐는가 5년 사이에 여기에 고층 건물들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층 건물이 27개가 들어섰습니다. 불과 요 사이에. 그렇다면은 지금 더블 역세권, 여기는 더블 역세권도 아닙니다. 9호선이지만 그런데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면 이 강남대로 라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변할지 저는 정말 무섭기까지 하다. 그만큼 현재 여기는 40-50년 된 건물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들이 크게 변화되는데 그러면 그 가치 중에서도 저는 이 반포 일동과 논현 일동을 앞으로의 기대 가치가 가장 큰 곳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현재에 형성되어 있는 땅값 대비해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리고 특히 이 주변 지역들은 현재 상당 부분 노후화되어 있는 건물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대 가치가 더 크고 이 더블 역세권 현재 혼잡도가 가장 높은 노선이 어디입니까? 과거에는 2호선이었는데 지금 어디? 9호선이 가장 혼잡도가 높다. 그렇게 되면서 이 신분당선과 더블 역세권 즉 가로 노선의 황금 노선과 세로의 노선의 황금 노선이 만나는 신논현역과 논현역이야말로 주변 지역이야말로 현재가 아니고 이제 개통이 되는 3-4년 뒤부터는 비약적인 이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 주변 지역이 계속했다면 보유
이 아래쪽에 했다고만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좀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탄다는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보시다. 현재도 임대료에 대한 수익률로 놓고 보면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좀 더 상세한 어떤 그런 그 고민이 되거나 상담이 필요하면은 세미나 내지는 상담 전화를 하십시오. 방송국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제가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7879님 저희가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요. 일단 부자 아빠가 보시기에 수익률은 괜찮은 편이니까 그리고 강남대로가 워낙 넓어서 남쪽에 투자처가 있는지 북쪽에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희 쪽으로 한 번 더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더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문자도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자도 화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뒷번호 8491님 문자 보내주셨네요. 항상 방송을 챙겨만 보다가 제 아파트가 작년에 가격이 조금 올라서 상담 문자 남깁니다. 분당 순회동 파크타운 아파트인데요. 항상 6억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반짝 오르면서 현재 9억 원 조금 안 되는 가격대가 형성됐습니다. 이 가격이면 매도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매도 타이밍 잡아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거 애청자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역시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가격이 조금 올랐다라는 분들 상담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래도 또 내가 팔 때보다 가격이 더 오른다면 배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부자 아빠의 선택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더 오를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분당 중앙공원이 있고요. 또 이제 이쪽에 정자동이 가깝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여기가 이제 파크타운 라인인데 여기는 4개의 이제 단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50% 정도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물론 서울 강남의 일부 지역 같은 건 2배 이상 올랐고 서울의 웬만한 곳들은 전부 50% 내지 80%가 기본적으로 올랐음에도 이제 이 분당 같은 경우는 내가 왜 그거밖에 오르지 않았어? 라고 이제 서운해 하시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순수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부동산 관련 업무를 시작한 지 25년 차 되는데 오랜 경험을 통해서 추측해 보건데 저는 저 같으면은 매도를 하겠다라고 정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조금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보실 때는요. 이런 것들을 보실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거시적으로 아주 크게 거시적으로 좀 보자고요. 거시적으로 보는 이유가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남의 접근성을 여기가 강남이에요. 강남으로 얼마나 빨리 가고 편리하게 그리고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현재 이 강남에서 지금 분당은 과거 같으면은 이 분당이 바로 고속화 도로를 통해서 바로바로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분당은 몇 년이다? 30년 차입니다. 30년 차면은 이미 노후화가 됐다. 노후화가 된 곳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밖에는 없는데 이 지역들에 대해 대대적인 어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 지역이 다시 과거와 같은 예를 들면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고 할 만큼 이런 과거의 명성을 찾을 수 있느냐? 저는 1기 신도시 자체는 전부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처가 아니고 지금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매도를 하고 빨리 갈아타시는 게 낫다. 우리가 과거에 강남 지역을 팔고 분당에 가서 참 살기 좋아. 그래서 분당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후회를 하시죠. 그래도 앞으로도 그것이 계속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족감을 줄 것이냐. 그것이 참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강남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바로 설사 분당이 된다 해도 판교라고 하는 서울을 가려고 하면 판교라는 것을 거쳐야 되고 판교라는 것을 거쳐야 되는 뿐만 아니고 또 뭐가 있다? 여기에 위례 신도시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곡지구의 이런 지역들 전부 지나서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제는 강남으로 접근해서 강남 내에서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들 여기에 뭐 GTX가 된다 뭐 해서 막 좋아진다 여기가 좋아지지 않느냐 하니까 결국은 뭐냐 강남의 접근성 그럼 강남 안에 투자를 하셔야죠. 근데 물론 재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못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 전부 벗어날지라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본 예도 그렇고 외국의 예도 보면은
30분 내에 자동차 30분 내에 닿을 수 있는 곳이 좋기 때문에 자 제일 외곽 순환 고속도로 안쪽을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정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분당 같은 데는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부자 아빠네요. 매도 시원하게 하고 갈아타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결책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양팔석 대표와 함께한 시간 너무 짧으시죠? 무료 세미나를 준비해놨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주제는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서울유망투자처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신논현역 3번 출구 거평타운 2층에서 진행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를 꼭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부자 아빠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자 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